안녕하세요. 레쏘미입니다. 1년에 9,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유럽인들이 여행하고 싶은 나라 1위인 스페인. 해마다 관광객 수 기록을 갱신하는 인기 많은 나라 스페인에 다녀왔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7박 9일 패키지로 다녀왔는데요. 스페인 포르투갈 패키지 여행은 어떤지, 선택 관광은 뭘 하면 좋은지, 호텔과 식사는 어떤지 등등을 영상을 통해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항공은 아시아나 직항이었고 쇼핑은 1회, 선택 관광은 7개 중에 5개를 했습니다. 여행 1일차입니다. 공항에서 김치찌개로 아침을 먹고 면세품을 찾고 여유있게 시간 보내다가 연착으로 12시에 탑승을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 지나니 기내식을 주네요. 소불고기 쌈밥 정식과 치킨 볶음밥 중에서 선택인데 인기 많은 소불고기 쌈밥 정식을 선택했어요. 외국인을 위해서인지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맛있습니다. 역시 인기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점심을 먹고 영화를 좀 보다 보니 또 저녁을 줍니다. 저녁으로는 동파육 덮밥을 먹고 다시 영화를 보다 졸다를 반복하다가 간식으로 주는 파니니까지 먹으니 벌써 14시간을 지나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 동반 탑승은 아니고 현지에서 가이드가 마중 나오는 상품입니다. 현지에서 가이드를 만나 1시간 정도 걸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길에 노을이 참 아름답네요. 하늘이 멋진 바르셀로나의 첫인상입니다. 1시간 걸려 도착한 숙소는 조금은 놀랄 수준입니다. 내부가 시골에 한 20년 넘은 낡은 모텔 느낌 그 자체였지만 유독 고환율의 유럽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렇다는 설명과 뒤로 갈수록 호텔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가이드의 말에 조금은 위안을 얻고 받아들입니다. 배는 안 고팠지만 자기애는 조금 허전해서 집에서 가져온 컵라면과 캔김치와 함께 야식을 먹으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여행 2일차입니다. 간밤에 방음이 안 되기도 하고 환경이 바뀌기도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호텔 조식이 참 간단합니다. 조식도 뒤로 갈수록 괜찮아지기는 합니다. 성가덕 성당으로 이동합니다. 성당 외부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내부로 이동합니다. 내부 외부 어느 한 곳도 그냥 지어진 곳이 없는 정말 모든 부분의 디테일이 예술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경이롭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가니 알 수 없는 감격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예수님의 모습, 사복음서의 인물들, 김대건 신부의 이름이 새겨진 스테인드 글라스를 둘러보니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점이 패키지 여행의 매력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몰랐을 부분까지도 자세히 듣고 보니 가우디가 정말 대단한 건축가임을 느끼게 되고 감탄했습니다. 종교를 떠나 이 대단한 건축 양식은 한 번 정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가족 성당 바로 옆에 가우디가 직접 설계하고 완공했던 작은 학교까지 관람하고 구엘 공원으로 이동합니다. 구엘 공원은 가우디의 후원자였던 구엘이 설계를 직접 의뢰해 지은 공원입니다. 구엘 공원은 여러 채의 주택을 지어 분양하려고 시작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분양은 하지 못하고 부대 시설로만 마무리된 상태로 공원이 된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자연의 조건을 그대로 살려서 조성하였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바르셀로나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오고 인상적인 조형물도 많고 가우디의 천재성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점심은 현지식입니다. 빠에야 구경하라고 들고 나오셨어요. 식전빵과 샐러드, 올리브 오일이 유명한 스페인.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만 뿌려서 담백하게 먹어요. 오렌지도 많이 먹네요. 한국인 입맛에 맞게 쌀을 완전히 익히고 덜 짜게 만들어 주셨어요. 해물량은 적은 편이고 밥은 좀 질척한 편이에요. 그런대로 한 번쯤은 먹을만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최고의 번화가 람블라스 거리로 이동합니다. 역시 패키지의 장점,
이동이 쉽고 가이드의 설명이 여행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천재 가우디의 건축물 카사밀라 앞에서 라 페드레라 채석장의 의미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진을 찍으며 잠깐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이동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투어와 자유시간은 여행 마지막 날 일정에 있어서 그때를 기약하며 6시간을 거쳐 버스 이동을 합니다. 여행 중 가장 긴 버스 이동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의 버스기사들은 타코그래프라고 모든 운행 기록이 기록된다고 해요. 1일 주행시간 11시간을 넘을 수 없고 일정 운행 후 꼭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규칙을 어길 경우 벌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의 휴게소 의무 휴식 20분, 30분을 쉬었더니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할만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었어요. 호텔 체크인. 호텔 규모는 어제보다 컸고 내부 컨디션은 어제나 오늘이나 거기서 거기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듯합니다. 샤워 부스가 특이한 호텔입니다. 저녁으로 호텔에서 준비한 현지식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대로 먹을만 했지만 닭 누린내가 많이 나서 닭은 패스했습니다. 완전 시골이지만 그래도 주변에 마트가 있어서 마트 구경을 하고 생수와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고 돌아와서 2일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여행 3일차입니다. 조식을 먹고 8시까지 모여서 그라나다로 이동합니다. 휴게소 쉬는 시간 30분을 포함해서 약 4시간 30분 버스 이동을 하는데 가이드가 고야의 영혼이라는 스페인 영화를 틀어줍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하느라 영화를 제대로 안 봤는데 감동적인 영화였나 봅니다.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보는 것을 보니 볼 걸 그랬나 하는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라나다에 도착해서 몽골리안 바비큐 식당으로 가서 투어 전에 점심을 먼저 먹습니다. 뷔페처럼 담아 먹는 음식 코너가 있고 또 따로 철판 볶음으로 즉석 요리를 해줄 재료를 담는 코너가 있습니다. 호박, 가지 같은 야채를 오랜만에 먹으니 너무 맛있었어요. 새우와 닭고기는 맛있었고 소고기는 많이 즐겼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의 버스 이동 후에 알함브라 궁전에 도착했어요. 버스 이동할 때 가이드가 알함브라 궁전 스토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산이 시라산 동굴이 시라산. 그라나다 헤네랄리페 정원 관람으로 투어를 시작합니다. 헤네랄리페는 왕의 여름 별궁으로 아랍어로 건축가의 정원이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건축 방식도 아랍식으로 지어졌는데 당시 사막에서 살던 이슬람인들은 물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정원 곳곳에 크고 작은 연못과 분수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정원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은 붉은 철이 함유된 흙으로 지어서 붉은 성을 뜻하는 이름이라고 하네요. 다른 유럽 문화권에서는 볼 수 없는 이슬람 양식으로 지어진 궁전은 가는 곳마다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람브라 궁전 입장 전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꽤 많은 것 같았지만 내부 관람은 1일 입장객 제한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내부 관람은 그리 붐비지 않았습니다. 9월인데 이날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여기는 카를로스 5세의 궁전입니다. 궁전 안으로 들어오니 대중정이 보이는데 원형의 중정과 뻥 뚫린 하늘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석조 기둥도 아름답습니다. 카를로스 5세가 당시 이슬람 건축물에 대항하여 르네상스 양식으로 이것을 지었다고 합니다. 2층에는 미술관도 있었는데 시간상 무어인들이 살았던 알바이신 지구를 조망하러 이동합니다. 이날 날씨가 무척 더워서 그늘도 없이 걷기에는 꽤 힘들었는데 이곳에 오르니 자연바람이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불어와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기억에 남는 장소입니다. 이제 그라나다 연장 투어 선택 관광을 위해서 걸어서 타파스바까지 이동합니다. 스페인 하늘빛은 어찌 이리 파랗고 선명하고 예쁠까요? 하늘빛이 예쁘니 사진도 찍는 곳마다 예술이고 기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타파스바가 모여있는 좁은 골목을 걸어가니 라 누에바 보데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알함브라 맥주, 레몬 맥주, 착즙 오렌지 주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는데 저는 착즙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어요. 알함브라 맥주 주문하신 분들은 다 맛있었다고 하셨고 레몬 맥주는 맛있는데 조금 달다고 하시네요. 착즙 오렌지는 다 아시는 그 맛, 맛있었어요.
식당 바로 옆에 작은 아랍 시장이 있어서 구경하라고 짧게 자유시간을 주셨어요. 마땅히 살만한 게 없어서 그냥 골목골목을 둘러봤는데 바닥이 참 특이하네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바닥을 이렇게 빗살무늬로 만들었나 봅니다.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의 무덤이 있는 그라나다 대성당 왕실 예배당에 잠시 들러서 외관을 관람했어요. 왕실 예배당은 고급스럽게 대리석으로 외관을 장식하였고 관광객이 참 많았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감옥으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관광지가 된 곳이라고 하네요. 잠시 들러 설명을 듣고 그라나다 중심 광장인 이사벨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콜럼버스와 이사벨 여왕의 동상입니다. 콜럼버스는 이사벨 여왕이 있던 그라나다로 찾아와 신대륙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었고, 이사벨 여왕은 페르난도 왕과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자신의 보석을 팔아 콜럼버스를 개인적으로 후원하였다고 합니다. 4명씩 택시를 나눠 타고 니콜라스 전망대로 이동했습니다. 니콜라스 전망대는 바로 건너편에 알함브라 궁전을 조망할 수 있어서 가장 인기가 좋은 전망대입니다. 낮에 알함브라 궁전에서 보았던 전망을 반대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망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지는 석양을 보는 야경 투어가 정석인데 해가 길어서 대낮처럼 밝으니 그다지 큰 임팩트가 없었어요. 흥이 넘치게 버스킹하는 분들이 계셔서 여행 기분이 나고 즐겁긴 했습니다. 그라나다 연장 투어와 나중에 있는 마드리드 연장 투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드리드 연장 투어가 더 즐거웠어요. 다만 연장 투어를 안 하면 바로 호텔로 돌아가서 선택 관광한 팀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호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도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 하시면 선택 관광을 하시는 게 더 낫기는 합니다. 버스 이동을 하여 호텔로 이동합니다. 바로 저녁을 먹습니다. 스페인의 그 유명한 납작복숭아를 이날 처음 먹어봤어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달고 향이 진해서 기억에 남는 맛이에요. 다음날 아침 조식에도 나올 줄 알고 너무 피곤해서 적당히 먹었는데 다음날 조식에는 안 나와서 다들 아쉬워했답니다. 이렇게 3일차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4일차입니다. 호텔 조식을 간단히 먹고 안달루시아의 절벽 마을 론다로 2시간 30분 버스 이동을 합니다. 스페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인 론다는 절벽 위에 자리 잡은 도시로 도시 자체가 거대한 예술작품 같은 곳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가 이곳에서 살았었고, 스페인을 배경으로 집필한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가 집필된 장소가 바로 이곳 론다입니다. 론다에 도착해서 스페인 투우 문화의 발상지인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 토로스 투우장으로 향합니다.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외관만 둘러보고 기념사진을 찍고 누에보 다리로 향합니다. 누에보 다리는 론다를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로 새로운 다리라는 뜻입니다. 협곡을 가로지르며 북쪽의 신시가지와 남쪽의 구시가를 잇는 역할을 하는 다리로 스페인의 유명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협곡 위에 펼쳐진 다리의 높이는 120m에 달하고 아래로는 깊은 협곡이 이어집니다. 절벽 위에 펼쳐진 도시의 절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커피 맛도 좋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먹을 수 있게 얼음도 따로 주셨어요. 로마 시대부터 이어진 도시라 스페인의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중세 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색다른 도시였습니다. 패키지라 시간의 압박으로 산책길 전망대 투어는 하지 못했어요. 이곳에서 하루 정도 숙박을 하며 야경도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론다 시내 구경을 하라고 짧은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협곡 위의 절경과는 사뭇 다른 도시적인 분위기의 거리에서 기념품도 구경하고 젤라또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어요. 복권을 파는 사람이 곳곳에 눈에 띄네요. 점심을 먹으러 걸어서 이동합니다. 오늘 점심은 샐러드와 스파게티와 구운 통감자입니다. 스페인의 스파게티 맛은 어떨까 궁금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매우 익숙한 맛이네요. 우리나라 시판 소스 맛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우리나라 시판 소스가 잘 나오는가 봅니다. 통감자가 제일 맛있었어요. 어찌됐건 맛있게 점심을 먹고 세비야까지 1시간 45분 버스 이동을 합니다.
세비야에서는 세계 3대 성당 중 하나인 세비야 대성당과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인 스페인 광장, 그리고 마차 투어 선택 관광 일정입니다. 이날 세비야의 낮 최고 기온은 9월임에도 34도까지 올라가는 꽤 더운 날씨였어요. 그래도 습하지 않아서 그늘로 들어가면 다닐만 하기는 했습니다. 버스 이동 후에 또 약간의 도보 후에 세비야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세 번째로 큰 성당이고 스페인에서는 가장 큰 성당입니다. 세비야 대성당은 많은 관람객으로 줄도 길고 많이 붐볐어요. 패키지 여행이라 미리 예약이 다 되어 있기에 약간의 줄을 서서 입장했습니다. 1987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성당의 첫인상은 매우 화려하고 웅장함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실제로 주일에 이곳에서 미사가 드려진다고 하네요. 콜럼버스의 관이 이곳에 있습니다. 4명의 왕의 어깨에 올려져 있는 콜럼버스의 청동관입니다. 관을 메고 있는 왕들의 신발이 반질반질합니다. 발을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해요. 황금 제단입니다. 금이 1.5톤이 들어간 세계 최고의 비싼 제단이라고 하네요. 세비야 성당은 황금으로 치장되어 화려함을 더하고 볼거리가 참 많았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고통의 상징인 가시관의 한 가닥이 전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매우 감동적인 이 한 가닥은 성당의 보물 중 하나로 느껴졌습니다. 성당 앞에는 스페인 광장까지 가는 마차 투어 선택 관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차 투어 시에 말똥 냄새도 많이 나고 스페인 광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멀지 않아서 마차 투어는 비추한다는 조언을 들었기도 하고 자유시간이 긴 게 더 좋았기에 마차 투어 선택 관광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마차 투어는 안 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입니다. 스페인 광장 주변에는 카페가 없으니 걸어가는 길에 카페에 들러 커피 한잔 하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스페인 광장으로 들어서면 반달 모양의 웅장한 건물, 넓은 광장, 분수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자 세비야의 랜드마크로 불릴만 합니다. 건물의 아래쪽 벽면에는 에스파냐의 지역별 역사를 타일 모자이크로 만든 작품이 이어져 있습니다. 스페인 광장 어디에서 찍어도 사진이 화보처럼 나오네요. 100년이나 된 건물인데 어쩜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2층은 공무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스페인 여행 중 인상 깊은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차 투어 팀을 기다리며 여유 있게 사진도 찍고 스페인 광장을 구석구석 둘러보고 악기 연주를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버스 이동을 하여 호텔 체크인을 합니다. 이번 호텔은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호텔입니다. 뒤로 갈수록 호텔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언제쯤 좋아질까요? 이것도 냉장고는 없었고 콘센트가 몇 개 없어서 좀 불편했어요. 체크인 후 30분만 쉬었다가 저녁 7시로 예약된 플라멩고 공연을 보러 이동합니다. 플라멩고 공연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선택 관광인데 그래도 스페인에 왔으면 보는데 아쉽지 않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플라멩고 공연은 플라멩고 박물관의 공연장이 가장 정통성이 있고 볼만하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갔던 공연장은 엘 팔라시오 안달루스 공연장이었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공연장이라고 하네요. 맥주, 레몬 맥주, 상그리아 주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맥주를 골랐습니다. 챙겨간 간단한 간식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사실 공연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우리 팀의 많은 분들은 졸리고 지루했다고, 별로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저는 보기 전부터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즐기자고 결심하고 봤던 터라 박수도 많이 쳐주고 스토리도 상상하면서 나름 재미있게 봤습니다. 1시간 30분의 공연이 끝나고 호텔로 이동하여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서 대충 먹고 룸으로 올라가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을 대신하고 4일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여행 5일차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서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넘어갑니다. 휴게 시간 40분을 포함해서 총 5시간 30분 버스 이동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이제 몸도 적응을 했는지 중간중간에 좀 쉬어가니 할만한 듯 합니다.
국경을 넘지만 여권이나 다른 특별한 절차는 필요 없고 그냥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 순례길 영화 더 웨이를 틀어줍니다. 이번에는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보다가 결국 잠이 들었네요. 리스본의 다리 사이오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 다리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와 꼭 닮은 쌍둥이 다리인데요. 실제로 금문교를 제작한 팀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이드가 센스 있게 샌프란시스코 팝송을 틀어줍니다. 재미있는 게 이 음악 하나에 그 피곤이 사라지고 기대감이 밀려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전경이 아름답네요. 리스본의 첫인상입니다. 리스본의 중심지 호시우 광장을 지나서 포르투갈 현지식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바칼라오라는 현지식 대구 요리를 먹었는데 고소 짭짤하니 한국 사람 입맛에도 어느 정도 맞다고들 하시네요. 포르투 와인도 나왔는데 작은 잔이지만 알코올 도수는 좀 높았어요. 점심을 먹고 툭툭이 옵션을 할 팀은 가이드와 툭툭이를 타러 가고 안 할 팀은 자유시간이 1시간 더 길게 주어졌어요. 저는 자유시간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도 만족했는데 툭툭이 하신 분들도 인생샷 찍으셨다며 만족해 하셨어요. 저는 툭툭이는 안 했지만 자유시간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름다운 코메르시우 광장과 더운 오후에 시원하게 불어오는 테주 강변의 바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리스본 최대의 쇼핑거리 아우구스타 거리를 여유롭게 다니니 여행 온 느낌이 제대로 나더라고요. 툭툭이 옵션은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코메르시우 광장은 건너편에 바다같이 넓은 테주강변과 더불어 매우 인상적이었고 주요 트램 노선과 버스, 지하철이 거쳐가는 리스본의 교통 중심지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타 거리에 있는 젤라또 아이스크림 가게에 왔어요. 젤라또 아이스크림으로 당을 충전하고 기념품을 사러 갑니다. 다시 간다면 그 거리에서 여유롭게 커피도 한잔하고 에그타르트 포장도 하고 싶네요. 수공예 오픈마켓이 열렸는데 수공예라 확실히 다른 기념품 가게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개업한 가게에서 타일 냄비 받침을 선물용으로 다량 구입했어요. 3시 30분까지 모여서 원조 에그타르트 가게인 파스테이스 드벨렌과 제로니무스 스토원을 가기 위해 버스 이동합니다. 에그타르트는 1837년 리스본의 제로니무스 수도원에서 수녀들이 수도복에 풀을 먹이고 남은 달걀 누른자를 활용해 만든 디저트에서 유래했습니다. 수도원이 폐쇄된 후 수도원의 레시피를 이어받은 클라리냐 가족이 파스테이스 드벨랭을 설립해 대중에게 판매하기 시작했고 하루 2만 개에서 5만 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가이드가 포장으로 사오기를 기다리며 가게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화장실 타일이 너무 예뻐서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에그타르트를 테이크아웃해서 바로 옆에 있는 스벅에서 커피랑 같이 드시더라고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마카오에서 먹었던 에그타르트도 만족했었는데 원조라고 해서 그런 건지 포르투갈 에그타르트가 뭔가 더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처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제로니무스 수도원의 외관을 관람합니다.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하얀 건물로 과거 포르투갈의 힘과 권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내부는 안 들어가고 외관만 구경했는데 길이가 얼마나 긴지 사진에 다 담기지도 않습니다. 다시 버스 이동을 하여 파티마로 향합니다. 파티마 호텔에 일단 체크인을 먼저 하고 파티마 대성당 투어를 합니다. 파티마 대성당은 카톨릭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성지로 전 세계 신자들의 순례지 중 하나입니다. 1917년에 성모님이 나타나신 성당으로 유명하고 그 때문에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성당이라고 하네요. 이날 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추가로 건설한 삼위일체 성당이 보입니다. 대성당에서 삼위일체 성당까지 가는 길은 무릎을 꿇고 가는 일종의 순례길이 있습니다. 성당 입구에는 베를린 장벽에 실제 조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행 5일차가 되니 피로도가 상당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합니다. 석식 먹을 때 호텔에서 테이블마다 와인을 한 병씩 줬는데 너무 피곤하니 그냥 자고 싶은 생각만 간절했어요. 머리를 베게 되자마자 잠이 들었던 밤이었습니다. 여행 6일차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동합니다. 소요 시간은 5시간 40분 정도이지만 휴게소 식사 시간까지 합하여 버스 이동 시간은 총 7시간 정도입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시차가 1시간이 나기 때문에 일정 소화를 위해 이날은 도시락 조식으로 휴게소에서 먹습니다. 휴게소에 들러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쉬어갑니다. 다시 버스 이동을 하고 휴게소 내부 식당에 들러 샐러드와 이베리코 등갈비로 점심을 먹습니다. 가져온 쌈장과 고추장에 찍어 먹으니 느끼한 맛을 잡아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시 버스 이동으로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으로 출발합니다. 마드리드 시청을 지나가네요. 시청 건물이 멋있습니다. 드디어 프라도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 배낭은 못 가지고 들어가고 사진 촬영도 금지입니다. 1시간 정도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관람을 했는데요. 많은 작품들이 인상적이었지만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과 고야의 까를로스 4세의 가족이라는 작품이 강렬하게 기억에 많이 남았고 프라도 미술관은 저의 인생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관람하니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마음속으로 감탄하며 관람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패키지라는 시간의 제한성으로 더 많은 작품들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쉬운 대로 기념품으로 에코백을 하나 사고 다음 일정으로 출발합니다. 마드리드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스페인 관광지 곳곳에는 1유로에서 2유로 정도 기부를 받고 즉석 사진을 찍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팀의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 내용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마드리드 중심부에 있는 태양의 문이라고 불리우는 푸에르타 델솔 광장입니다. 이 광장의 상징인 스페인의 도로망에 시작되는 기준점인 0km.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마드리드에 다시 오게 된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다시 가게 될까요? 마드리드시를 대표하는 상징물 우르사곰과 딸기나무 동상,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3세의 동상이 보입니다. 하몽으로 유명한 스페인, 가는 거리마다 하몽 파는 가게가 있어요. 이곳은 1619년에 세워진 유럽에서 가장 큰 광장 중의 하나인 마드리드 시민들의 휴식처 마요르 광장입니다. 주변에 맛집과 기념품 가게가 많습니다. 이곳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석식을 먹으러 이동합니다. 드디어 한식당에 가서 한식으로 저녁을 먹네요. 여행 와서 한식당 찾는 거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 음식이 잘 맞지 않았는지 한식이 기다려졌습니다. 제육볶음과 감자조림 숙주나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알카사르 마드리드 왕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마드리드 선택 관광이 이어집니다. 마드리드 선택 관광은 가이드와 함께하는 자유시간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마드리드 130년 전통의 최고 유명한 원조 추러스 가게 히네스의 추러스를 먹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담백하게도 먹고 초코에 찍어도 먹고 배가 부른데도 잘 들어갑니다. 처음엔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 거리가 다 히네스 추러스 가게라네요. 작은 기업입니다. 전통시장인데 지금은 타파스바로 바뀐 시장 구경을 합니다. 까르푸에 들러 사고 싶은 거 사고 스벅에 들러 스페인 에스프레소 컵도 사고 타파스바로 이동합니다. 제일 오래된 감옥을 개조하여 만든 타파스 식당입니다. 맥주와 짭짤한 고추볶음, 문어감자, 양송이 버섯 구이를 먹으며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테이블 바로 옆에서 노래하며 연주를 해주셨어요.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데 음색도 너무 좋고 아코디언 연주도 잘하시고 왠지 모를 작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알카사르 왕궁 쪽으로 가서 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호텔로 이동합니다. 드디어 호텔 컨디션도 괜찮아집니다. 이제 시차에 완전히 적응했는지 오늘도 씻고 눕자마자 잠든 아주 피곤한 밤이었습니다. 7일차입니다. 조식이 잘 나옵니다. 과일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오고 간만에 배부른 아침을 먹었습니다. 톨레도로 버스 이동하는 중에 올리브 농장에 들러 잠시 쇼핑 옵션을 합니다. 원래 아울렛 쇼핑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날이 하필 일요일에 걸려서 쇼핑몰이 쉬는 날이라 쇼핑 옵션을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아울렛 쇼핑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아쉬웠답니다. 이동 중에 가이드가 약으로 먹을 만큼 좋다는 고급 올리브 오일에 대해 열심히 설명합니다. 구매 시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없으니 소신껏 구입하시면 됩니다. 시식을 했는데 이제껏 먹던 올리브 오일과는 다르게 목구멍이 따가울 정도로 톡 쏘며 풀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500ml 한 병에 40유로이고 3병 구입하면 110유로입니다.
올리브 오일, 아르간 오일, 립밤, 스프레드, 비누 등을 파는데 저는 올리브 오일과 립밤, 비누 등을 구입했어요. 다시 톨레도로 이동합니다. 과거 스페인의 수도였고 중세 도시의 매력이 가득한 톨레도는 198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톨레도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성당 아니에요, 병원. 옛날에 수도원을 갖다 병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수도원을 현재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중세 도시였던 과거의 건물이 현재까지 잘 보존 관리된다는 점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톨레도 거리를 걸어가는데 과거 검 제조와 강철 가공의 중심 도시답게 검을 파는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옵션 투어인 미니 열차를 탑니다. 이어폰을 꽂으면 한국어 해설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미니 열차 옵션 투어는 상황상 신청을 안 할 수가 없는 옵션인데 다행히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꼬마 열차의 오른쪽 창가에 앉는 것이 경치를 감상하기에 더 좋으니 오른쪽에 앉으세요. 미니 열차를 타고 45분 정도 해설을 들으며 톨레도를 한 바퀴 도는데 45분이 금세 지나갑니다. 미라도르 전망대에서 10분 정도 쉬어가며 사진 찍을 시간을 줍니다. 톨레도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꼭 한번 가볼 만한 전망대입니다. 타구스강 건너로 톨레도 대성당이 왼쪽에 보이고 오른쪽에 디즈니 백설공주성의 모티브가 됐다는 알카사르 궁이 보입니다. 톨레도의 전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걸어서 톨레도 대성당으로 향합니다. 골목길을 걸어서 톨레도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13세기에 지어진 스페인 3대 고딕 성당 가운데 하나인 톨레도 대성당의 첫인상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규모에 웅장하면서도 섬세합니다. 공사기간이 266년이나 걸렸다는 대성당의 건축 양식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천장에 구멍을 뚫어 빛이 들어와 제단을 비추는 구조인데 13세기에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3m 높이의 금과 은으로 제작된 180kg 무게의 거대한 구조물, 성채연 시대가 정말 화려합니다. 매년 성채축일에는 이 성채연 시대를 행렬로 옮기며 톨레도 시내를 도는 신앙 행사가 열린다고 하네요. 성가대석도 엄청 화려하고 섬세하며 무척 정교합니다. 벽 양쪽에는 황금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아래에는 지휘자의 단상도 보입니다. 톨레도 대성당에는 엘그레코, 고야 티치아노가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엘그레코의 엘 엑스폴리오 작품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톨레도 대성당을 관람하고 산토톰의 성당으로 향합니다. 산토톰의 성당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함께 세계 3대 성화로 꼽히는 엘그레코의 오르다스 백작의 매장 작품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 작품을 보러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엘그레코의 오르다스 백작의 매장입니다. 천상계를 상징하는 상단과 지상계를 상징하는 하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 입구 관람만 하고 점심을 먹으러 도보 이동합니다. 현지식 점심은 닭다리와 감자튀김 메론입니다. 닭 누린내가 꽤 났지만 배가 고팠기에 후추를 뿌려가며 먹었습니다. 사라고사로 4시간 버스 이동을 합니다. 중간에 들린 휴게소가 참 예쁘네요. 파란 하늘에 빨간 글씨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라고사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러 중식당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패키지 여행사에서도 많이 찾는 식당인데 중식이 우리 입맛에 익숙해서인지 다들 웬만큼은 잘 드시는 것 같았고 돼지갈비는 누린내가 나서 안 드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깻잎 통조림을 가져갔었는데 밥이랑 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석식을 먹고 50분 정도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좀 애매한 시간이라 그냥 거리 구경을 하고 쇼핑을 하며 광장에서 사진을 찍으며 보냈습니다. 견과류를 볶아서 달콤하게 옷 입혀 파는 가게인데요. 스페인 전통 간식인 뚜론도 팔아요. 엄청 친절하고 시식도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선물용으로 간식용으로 구입하셨어요. 저도 해바라기 씨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견과류라 오래 두면 신선도가 떨어지니 쩐내가 날 수 있어서 구입 후에는 얼른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거리를 둘러보고 필라르 광장에 왔습니다. 빙하를 형상화한 분수 소리가 시원합니다. 필라 성모 대성당은 외부 관람만 했는데 이곳도 규모가 엄청나네요. 이곳에 고야의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러 이동하는데 에브로강의 전경이 너무 훌륭합니다. 마침 카약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그림 같았어요.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다시 버스로 이동하여 호텔 체크인을 합니다. 호텔의 위치는 주로 그렇듯이 외곽에 있었지만 그래도 객실이 가장 넓었습니다. 화장실 문은 조금 불편했지만 침구도 깨끗했고 다음날 조식도 꽤 잘 나와서 그래도 괜찮았던 호텔이었습니다. 여행 8일차입니다. 어제에 이어 조식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과일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몬세라트로 3시간 30분 버스 이동을 합니다. 이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이 시간 몬세라트에 비가 오고 있어서 구름이 많이 껴서 풍경이 안 보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도착하니 다행히 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케이블카를 타러 걸어서 이동합니다. 몬세라트는 바르셀로나 근교에 있는 산으로 톱니 모양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독특한 기암 절벽 위에 몬세라트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2대로 운영되고 있고 하나에 30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아찔합니다. 몬세라트 수도원은 카탈루냐의 수호성인 검은 성모상이 있는 곳으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며 세계 3대 소년 합창단인 몬세라트 수도원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팀은 몬세라트 수도원의 외관만 관람하는 일정이라 합창단의 공연은 볼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비가 그쳐서 몬세라트의 절경을 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자유시간이 20분 주어졌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사진도 찍고 기념품 샵 구경도 하다가 산악열차를 타러 이동합니다. 산악열차는 20분 정도 타고 가는데 절경이 예술이고 은근히 재미도 있어서 그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과거 그 옛날에 케이블카도 산악열차도 없던 그 시절에 이곳 수도원까지 도보로 걸어서 다녔을 생각을 하니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수행의 시작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선택 관광이었던 케이블카 산악열차는 전원 다 할 수밖에 없는 옵션이었는데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열차에서 내려 근처 몬세라트 휴게소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이동합니다. 오늘 메뉴에 새끼돼지 바비큐 요리인 코치니오 아사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 냄새도 꽤 많이 났지만 불쌍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자튀김과 샐러드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바르셀로나로 2시간 버스 이동을 합니다. 바르셀로나 해양박물관 앞에서 5시까지 모이기로 하고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거리를 쭉 걸어서 보케리아 시장으로 향합니다. 보케리아 시장입니다. 간단한 음식을 사서 먹을 수도 있고 미니 올리브오일 세트도 선물용으로 구입하기에 좋고 뚜론 시식도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꽤 혼잡합니다. 고퀄리티의 올리브 오일을 구매하시려면 라치나타 매장에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곳은 고퀄리티의 올리브 오일을 꽤 괜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병을 사면 에어캡으로 포장을 해줘서 수암을 보낼 때 마음이 놓입니다. 까르푸로 이동합니다. 까르푸에서 와인,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등을 많이 사가시는데 에어캡 포장을 안 해줍니다. 이곳에서 와인과 올리브 오일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국에서 오실 때 에어캡을 꼭 챙겨오세요. 와인, 올리브 오일 가격이 엄청 저렴했는데 무겁기도 하고 깨질까봐 조금밖에 사오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스페인이 전 세계 와인 생산국 3위인지라 와인이 엄청 유명합니다. 가이드는 남자 그림 있는 와인을 추천해줬고 카바 스파클링 와인은 원체 유명합니다. 스페인 올리브 크림도 유명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꽤 비싸게 팔고 있네요. 꿀 국화차도 많이들 사가시고 비센스 뚜론도 있으니 뚜론 사실 분들은 여기에서 사시면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 환타는 과일 함량이 높아서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환타도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 저는 무거울 것 같아서 환타는 사오지 않았고 여행 중에만 몇 번 사 먹었습니다. 마트 쇼핑을 더 하시고 싶으시면 메르카도나도 들러보세요. 이곳은 대형 슈퍼마켓인데요. 이곳에서 파는 꿀 국화차가 맛이 좋다고 합니다. 까르푸에는 이 제품이 없었어요. 가격대는 까르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한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리 구경을 합니다. 이곳은 레알 광장입니다.
콜럼버스 동상이 보입니다. 이 기념탑은 단순한 동상이 아니고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 보는 바르셀로나 경치가 일품이라고 하네요. 콜럼버스 동상을 지나서 약속한 장소 해양박물관에 5시까지 모여서 바르셀로나 공항으로 버스 이동을 합니다. 차창 너머로 유람선이 보입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염을 붙이실 때 캐리어에 와인 들어있다고 얘기하시면 핑크색 취급주의 스티커를 붙여주니 와인 구매하셨으면 꼭 얘기하세요. 8시 50분 비행기인데 지연돼서 9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이 참 맛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닭고기 버섯 덮밥도 괜찮았습니다. 아시아나 기내식이 맛있네요. 간식은 없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12시간 비행이었는데 피곤해서 그랬는지 생각보다는 금방 도착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7박 9일의 시간이 꿈만 같습니다. 자유시간이 고팠던 패키지였지만 패키지 여행도 참 매력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도시 하나하나가 다 좋았고 언젠가 꼭 다시 가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